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은 오늘 정경심 교수를 구속 이후 처음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주목하는 건 바로 이때입니다. 2017년 11월 조국 가족 펀드인 코링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돌연 청산하는데 바로 다음 달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단속에 나섭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정 교수는 헐값으로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 이득을 얻습니다. 이 과정에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이동재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범죄 혐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차명으로 매입한 주식입니다. 정 교수는 2018년 1월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가 인수한 2차 전지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를 시세보다 2억여 원 싸게 차명으로 매입했습니다. 검찰은 이 주식이 조 전 장관에게 건네진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있는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검찰은 코링크가 관여했던 가상화폐 사업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링크는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던 가상화폐 거래소를 2017년 11월 돌연 청산했는데 공교롭게도 고강도 규제 정책이 발표되기 전이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또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해당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던 조 전 장관이 코링크에 정보를 주고 헐값으로 주식을 받았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조 전 장관을 불러 뇌물 혐의에 대해 캐묻고 자녀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검찰이 특히 주목하는 건 이 대목입니다. 조국 펀드 운용사가 공교롭게도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 발표 직전 해당 사업을 접으면서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인 건지 누가 내부 정보를 알려준 건지가 핵심입니다. 이어서 박선영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17년 비트코인 시세 동향입니다. 100만 원을 밑돌던 가격은 4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하고 11월 초 814만 원을 넘어섭니다.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였던 코링크 PE에게 인수된 회사가 개설했던 가상화폐 거래소를 청산한 시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정책을 발표합니다.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정부 규제 뒤 가상화폐 가격은 폭락했고 시장은 차갑게 식었지만 코링크 PE는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내거나 아니면 여행을 갈 생각이었는데 많이 허탈했어요. 억지로 손해를 봤어요, 사실은 지금. 그리고 무책임한 것 같아요. 검찰은 코링크 PE의 실소유주인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발표 전에 내부 정보를 얻어 처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보도자료까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검찰은 구속 이후 처음으로 정경심 교수를 소환했는데 사모펀드 의혹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남편 조국 전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파고드는 검찰에 정 교수는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보겸 기자입니다. 심야 구속 이후 어제 하루 구치소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정경심 교수.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 아들을 면회한 뒤 변호인들과의 접견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에 이어 조 전 장관까지 겨눈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구속 이후 처음 정 교수를 소환한 검찰 역시 구속영장에 적은 11가지 혐의 가운데 사모펀드 관련 혐의부터 따져 물었습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의 개입 가능성 등에 그만큼 수사 비중을 둔 겁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으로 WFM 주식 6억 원어치를 사들인 날 조 전 장관에게서 5천만 원이 이체된 정황도 포착해둔 상태입니다. 반면 변호인을 입회시킨 채 구속 뒤 첫 조사에 응한 정 교수는 법 위반 사안이 없다며 공방을 이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 무슨 비공개 정보이냐.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 주식 투자와 사모펀드 운영 개입 혐의가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주식 취득 금지 의무와 백지 신탁 의무 위반으로 직결되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조국 전 장관 오촌 조카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사모펀드를 함께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늘은 정 교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갈라선 두 사람,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검찰이 오촌 조카 조모 씨의 잘못을 더 씌웠다고 책임을 떠넘겼던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영장 기재된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당하게 과도하게 좀 평생의 상처를 받는 일들은 이제 여기서 그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 씨의 변호인은 첫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뒤 정경심 교수 측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잘못을 더 씌웠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에 너무 화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 장관 측에서 조 씨를 사기꾼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처음부터 예상했다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씨를 사모펀드 투자금 10억 원을 돌려받은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청문회를 같이 준비한 이후에는 정 교수 측과 연락이나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관계에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조 씨의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